예, 우리 지난번에는 사진 구도와 디자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각 촬영 내용별로 해서 인물, 풍경, 꽃, 동물, 뭐 음식 사진, 행사 사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세부적인 촬영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인물 사진을 아무래도 많이 찍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물 사진 촬영 팁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사진은 먼저 인물에 집중되는 시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시선에 따른 여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에서는 그 연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연출 없이 하는 사진도 자연스러운 사진도 좋지만 또 연출하는 사진도 좋기 때문에 어떻게 연출을 해서 찍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광 사진 이용하는 거라든지 아웃포커스, 인포커스 이용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있는 집에서 아이 사진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한 팁을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인물 사진 촬영을 위한 구도를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풀샷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찍는 것을 풀샷이라고 하고요. 인물 전신에 대한 아름다움과 움직임을 강조한 프레임으로 배경과 함께 인물의 의상소품 또 주변의 빛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찍으면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풀샷의 몇 가지 예인데요. 하나는 결혼식 사진이고, 하나는 신혼부부 사진이고, 하나는 우리 또 경찰 모델들 사진인데요.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오도록 찍는 게 풀샷이고요. 풀샷을 찍을 때는 그냥 밋밋하게 서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포즈가 되도록 연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엄샷 또는 뭐 니샷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정강이 부분에서 머리까지 이렇게 자르는 거고요. 동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동감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사진은 저희가 경찰하고 찍으면서 미아 컨셉으로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아마 제 오른쪽 사진이나 두 번째 사진도 같은 리샷이지만은 요건 거의 서서 찍은 사진이고요. 요 사진이가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아이의 눈에 맞춰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 가지 단점은 이제 모자를 쓰신 분이 계실 때 모자 때문에 얼굴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그냥 더 낮춰서 로우 앵글로 찍는 것이 인물의 얼굴 표정까지 다 나오게 찍는 것이 좋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찍으면서 하다 보니 자꾸 모자에 걸려서 물론 B급 사진이지만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요. 그다음에 D샷을 찍을 때 잘 해야 될 부분,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어중간하게 자르면은 다리 잘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적당하게 어떤 구도를 봐가면서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우스갯소리로 그냥 오늘 허리부터 자를까요? 머리부터 무릎부터 자를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웨이스트 샷, 이렇게 허리부터 얼굴까지 촬영한 걸로 인물의 표정을 강조하고 인물 분위기를 살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결혼식 사진 때라든지 아니면은 연인들 사진 찍을 때 그때 많이 사용하고요. 앞에 니샷 같은 경우는 앉아있을 때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바스샷, 가슴부터 얼굴까지 촬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업샷은 얼굴 표정이라든지 눈, 코, 입 특정 부분을 꽉 차게 촬영하는 꽉 차게 촬영해서 그걸 강조할 때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동양 사람은 그렇게 잘 안 찍는데 서양 사람 찍을 때는 눈을 확대해서 많이 찍더라고요. 눈 색깔이 파랗거나 아니면 우리 동양인들하고 틀려서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서양 사람들 보게 되면은 좀 얼굴 클로즈업해서 찍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인물에 집중되는 시선 이용학인데요. 첫 번째 이게 사선구도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 사진 제가 아시는 뭐 장인분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옥상 정원인데, 요 그 벽을 타고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반영으로 해서 찍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도 블라인드를 했었던데, 이렇게 블라인드라든지 벽이라든지 요런 걸 이용을 하면은 시선이 이 선을 따라가서 나중에 인물로 이렇게 초점으로 가는 그런 시선이 인물 쪽으로 옮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 주변에 사선으로 해서 인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선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찍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첫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찍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인물의 시선이 앞쪽으로 고기 때문에 앞쪽으로 좀 여유를 많이 두고 뒤쪽으로는 좀 꽉 차게 한 사진인데요. 요렇게 만약에 찍기가 힘들 것 같은 경우는 전체로 찍고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해서 잘라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카메라를 또 얼굴 가까이 들이대면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핸드폰 사진 장점이 뭐냐면은 핸드폰으로 막 사진 찍고 있으면 가까이 가서 찍든 멀리서 찍든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사진을 찍는구나 하고 관심을 잘 안 가지셔요. 근데 DSLR 같이 카메라 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저 사람이 멋진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핸드폰 사진이야 누구나 다 찍으니까 이렇게 인물 사진도 가까이 가서 찍어도 그렇게 별로 부담을 안 느끼시는데, 일반 DSLR 같이 큰 카메라 가지고 오를 때면은 젊은 분이나 늙은 분이나 여자분들은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찍기가 애매하면은 전체 사진 찍어서 크롭해서 나중에 잘라내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시선의 방향에 따라서 여백을 많이 둬서 인물의 그 표정에 중심을 둔 사진이고요. 다음은 이제 연출학인데, 이렇게 제가 그 첫 번째 사진처럼 있는 사진 제가 좀 자주 찍는 편인데요. 이렇게 방 안에서 실내에서 사진 찍을 때 어떤 배경이 마땅치 않을 때는 이렇게 누워서 머리를 서로 맞대고 촬영자는 의자나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내려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재밌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처럼 핸드폰으로 본인들 그냥 셀카 찍어서 해놓고 옆에서 찍으면 훨씬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고 계시지 마시고 실제로 사진 찍으세요라고 해서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모델들이 편하게 본인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이렇게 분위기를 해서 농담도 하고 해서 분위기를 좋게 해놓고, 자, 본인들끼리 노세요 하고 해서 찍으면은 자연스러운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손 위치가 애매하면은 이상한 사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소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달을 목에만 걸고 있지 않고 메달을 손에 들게 함으로써 손을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학생의 키가 한 120,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거의 무릎을 꿇고 이렇게 찍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도 이것도 그냥 항아리 앞에서 찍었다고 하면은 조금 뭐 인증샷 분위기겠지만은 항아리를 이용해서 턱받침을 해서 항아리와 함께 같이 어울리게 찍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가족 사진인데요. 다 서서 그 가족분들한테 단체 사진 찍어달라고 저한테 의뢰가 와가지고 행사장 가가지고 찍었는데, 어떻게 찍을까 했더니 전부 다 그냥
어른은 어른대로 애기는 애기대로 이렇게 서가지고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서 가족별로 포즈를 다 따로따로 취하게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포즈가 다 틀릴 텐데 가족별로 포즈를 다 틀리게 해서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출을 하면은 그냥 인증샷 다 찍는 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고 분위기 좋은 어떤 그 기념 사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기념 사진 찍으실 때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사진도 처음에 갔더니 작가님 가족 사진 찍어주세요 갔더니 이렇게 왼쪽 사진처럼 앉아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찍어드리고 그냥 우리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연출해서 찍었는데 아마 왼쪽 사진보다는 오른쪽 사진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처음에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혼자 본인만 이렇게 사진 잘 나오려고 이렇게 하시길래 어르신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연출을 진짜 뭐 자연스럽게 뭐 떡도 먹여주고 해보세요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이분들이 서로 이렇게 또 서로 먹여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 장 찍어서 그 중에 하나를 건진 거거든요. 역광 사진은 인물 사진 아까 계속 제가 역광을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저희 집사람이지만 또 이렇게 햇빛이 뒤에서 비칠 때 이렇게 찍으면 약간 좀 감성적이거나 몽환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역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빛이 나는 이렇게 찍기 싫다고 하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핸드폰 앞에 렌즈 앞을 손으로 이렇게 가려주시면은 이런 잡광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포즈로 찍었는데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모델들한테 시선 처리 이렇게 또 아래로 보세요 아니면 쳐다보세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분위기를 바꿔서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출을 하실 때 이렇게도 연출해 보시고 저렇게도 연출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이렇게 어르신들도 자 이렇게도 한번 찍어보고 특히 이제 연인들이라든지 가족 간에 이렇게 찍으면은 되게 좋아요. 단지 요거 하실 때는 요거 하시는 분들이 보통 모델분들이 요 정도밖에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손을 최대한 뻗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카메라가 요 사이에 들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나오니까 이 팔 각도를 잘 최대한 뻗어서 카메라하고 가깝게 찍으시고 초점은 눈에다 맞추시고 이렇게 찍으면은 요 사이로 해서 새로 나타난 액자 아까 구도 말씀드렸었죠. 액자 구도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 보고 있는 사진 잘 찍는데요. 핸드폰이 어떻게 보면은 얼굴에 비춰서 이렇게 조명처럼 되기 때문에 굳이 어떤 뭐 인공적인 뭐 외장 플래시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단지 주의하실 점은 이때가 속도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ISO를 좀 높여서 충분하게 셔터 스피드 속도를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또 핸드폰을 보는 사진은 연출을 하더라도 이렇게 모르고 혼자서 열심히 보고 있을 때 그때 찍는 게 제일 자연스럽더라고요. 연출하라고 하면은 시선 처리가 잘 안 돼서 그것도 한번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캔디드 사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출되지 않는 사진인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라고 저는 풀숲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은 제가
복지사로 일하면서 아이스크림 먹는 우리 장애인 모습인데, 아이스크림을 몇 년 만에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이어서 그게 멀리서 이렇게 망원렌즈로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앞에 꽃을 깔고 이렇게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 뒤 배경 날아가고 앞에 배경 전경 날아가서 더 이렇게 인물이 더 선명하게 표정이 더 부각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진 촬영 팁인데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보면은 그 뽀로로 지나가면 이제 아이도 보고 뽀로로 지나가면은 뽀로로 마주보고 있는 사진이 아니다. 뽀로로하고 같이 서봐. 그래가지고 아이는 정작 뽀로로는 안 보고 엄마 카메라만 열심히 쳐다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진보다는 정말 자연스러운 사진 어떻게 하면은 자연스러운 사진 찍을까 해서 몇 가지 팁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놀면서 자연스러운 웃음을 유발하기입니다. 그냥 자 아이들 보고 자 사진 찍을 거야 하나 둘 셋 하면 긴장해서 이렇게 안 찍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놀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아이들하고 아니면 가족 중에 형제 자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놀고 있을 때 그때 사진을 찍으면은 훨씬 아이들이 표정이 자연스럽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사진 찍는다고 하면은 막 지루해가지고 안 찍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억지로 한 장만 찍고 집에 가자가 아니라 억지로 찍지 마시고 일단 멈췄다가 아이가 기분이 좋아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잠들었을 때가 찬스입니다. 이거는 동물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반려견 같은 거 사진, 반려묘 사진 찍을 때, 잘 때가 제일 사진 찍기가 좋은 찬스니까요. 요때, 자는 모습을 찍는 것도 좋을 거예요. 자는 모습이, 제일 이쁘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잠들었을 때, 드디어 자니까 이제 나도 좀 쉬자가 아니고 그때 사진 한두 장 찍고 쉬시는 것도 좋은 사진을 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와 눈을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고 물론 하이앵글로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재밌는 모습을 담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춘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표정을 꼭 사진 찍으면은 웃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요때만 찍지 마시고 아이들이 뭐 좀 울거나 짜증낼 때 요때도 한번 찍어보시면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표정을 담아보시면은 나중에 보시면은 아이도 뭐 커서 보면은 본인도 추억이 될 거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두시고요. 특색 있는 연출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갔을 때 가죽 티를 입고 뭐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연극을 보고 났을 때 뭐 주인공하고 찍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특색 있는 연출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때로는 너무 작게 찍어도 멀리서 아이들 모습을 작게 찍는 것도 방법이고 또 가까이 가서 아주 크게 담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호불호가 있겠지만은 너무 그냥 적당한 크기로 찍지 마시고 작게도 찍어보시고 크게도 찍어보시면 되고요. 아이들 사진이나 반려견 사진에서는 연사 모드는 필수입니다. 그래야 실패 없는 사진이 나오고 실수 없는 사진이 나오거든요. 연사 모드로 찍다 보면은 흔들리더라도 그 중에 하나는 꼭 안 흔들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움직임이 많은 아이라든지 어떤 동물이라든지 곤충 사진 찍을 때는 연사 모드로 꼭 해서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체 일부분도 촬영하면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은 돌 때 보면 뭐 주먹진 모습으로 이렇게 석고상으로 떠서 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사진으로 담아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에 몰입할 때 촬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싫어하는 거 하고 있는데 뭐 하면 사진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리고 어떤 일몰이나 일출할 때 그때 찍으면 약간 감성 샷으로 찍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돌잔치 가서 찍었는데 돌잔치 안 하고 돌잔치 하기 전에 이게 우유 먹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아버지가 보고 아이하고 놀아주세요. 저는 이제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한참 아이가 표정이 좋을 때 그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거울 앞에서 이렇게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뒤쪽으로 와서 제가 비치지 않게 거울에 비친 모습을 찍었는데 그렇게 거울에 비친 모습을 찍는 것도 뭐 거울만 깨끗하다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요거는 지난번에 고마 캠프에서 찍었는데 연출 사진이 아니고 비연출인데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방법을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줬더니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진 찍어서 서로 보면서 이렇게 사진 어떻게 찍었나 보는 모습인데 너무 귀여워서 중간에 이렇게 순간 포착해서 찍었거든요. 제가 연출도 안 했는데 알아서 삼각형 구도로 자기들 서서 이렇게 한쪽으로 시선을 집중하고 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살짝 찍었던 사진인데 이렇게 뭔가에 몰입하고 있을 때 그때 찍으면은 훨씬 자연스러운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보통 이렇게 팝콘 기계에 있으면은 뒷모습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주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반대편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 표정을 담았던 사진인데요.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또 이렇게 조금 장소를 옮겨서 반대편서 찍어보는 거. 우리가 등산 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야호 할 때는 꼭 산을 등지고 이렇게 찍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배경을 두고 이렇게 찍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주에 무총 축제할 때, 이거는 이제 찍었는데, 요때는 어쩔 수 없이 망원으로 찍었습니다. 그냥 카메라에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방수가 안 돼서, 망원으로 옆에 있다가, 물놀이 하면서 게임하는 장면인데, 저희 딸은 어디 갔나 없어지고, 딴 애들인데 너무 표정이 리얼하게 좋아서,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셔터 속도를 물방울이 튀어있는 게 정지돼 보이시죠? 이때는 셔터 속도를 높여서 정지되는 화면으로 찍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때 셔터 속도를 낮췄다면은 이게 물방울이 안개 모양처럼 해서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삼각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선은 고속 촬영으로 해서 물방울 정지된 모습으로 해서 그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또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마라톤 갔었고 냇가에서 장난치는 남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고요. 요것도 연사로 찍어서 제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왔을 때 그 사진은 이제 고른 거거든요. 이거를 발로 차봐 이렇게 하면은 사진보다는 카메라가 내 옷벌이 각오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멋지감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있을 때 그때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아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찍으라고 했죠. 이게 꼬마가 한 4살인가 5살 정도 됐던 꼬마인데 골목길에서 이제 혼자 있는 애들을 이제 데리고 집 찾아주러 이제 가는 길에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그 여순경님이 애기 본인 집에도 애기가 저만한 애기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관심을 그냥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그때 서서 찍는 것보다는 이때도 거의 제가 앉아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경찰을 갈 때 외국인 가족인데, 저기는 어머니가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은 어머니고, 나머지는 이제 그 아버지랑 남매인데, 아버지가 더 신났더라고요. 방패 들고 더 신나서 제가 요렇게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말도 안 통하지만 손짓발짓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또 하나는 요건 이제 그때 경찰 다닐 때 마찬가지로 해서 경찰차 이렇게 시승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어머니가 옆에서 사진 찍을 때 제가 옆에서 찍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핸들에 손도 안 올리고 그냥 얼굴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꼬마한테 가서 핸들에다 올리고 차 문에다 이렇게 손 올리고 그렇게 찍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찍었던 사진인데, 옆에서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구도를 살짝 바꿔서 앞쪽으로 와서 이렇게 찍으면은 같은 경찰차지만은 훨씬 더 이제 역동적이고 또 동감이 표현되는 사진이 될 것 같아서 앞에 나가서 요렇게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요런 모습도 옆에서도 찍어보지만은 앞에서도 이렇게 찍어보면은 좀 더 색다른 사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인데, 이거는 촬영대회 갔을 때 제가 찍었던 건데,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 이제 그 딸하고 엄마하고 같이 이게 와가지고 이제 모델을 해서 찍었던 사진인데, 재밌는 사실은 저희가 사진 찍는 사람들 사이에는 저는 불문율 아닌 불문율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사진 찍는 순서가 첫 번째 우리 외국인 여자아이들 우선적으로 외국인 여자아이, 그 다음에 외국인 남자아이, 외국인 젊은 여자, 외국인 젊은 남자, 그 다음에 외국인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찍고요. 그 다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여자아이, 남자아이, 젊은 여자, 그다음에 좀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 이게 요 순서대로 많이 찍습니다. 왜냐면 그 순서대로 찍어야 공부는 단순히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진에 안 찍는 부류가 언제냐면 저같이 이렇게 나이 먹은 어중간한 남자들 사진은 사진쟁이들이 잘 안 찍더라고요. 또 본인들도 인증샷을 잘 안 남기고 셀카도 잘 안 찍으시고, 그래서 항상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항상 보면은 외국인 여자애 지나오면 꼭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문이 아닌 불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라 그럴까, 좀 색다른 사진을 많이 찍다가 보니까 생긴 어떤 그런 팁 아닌 팁, 아니면 불문율 같은 불문율,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물사진 촬영 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표정을 어떻게 잡느냐, 또 얼마나 자연스럽게 찍느냐, 또 한데, 가장 자연스럽게 사진 찍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피사체하고의 공감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찍든 어르신을 찍든 항상 그분들하고 먼저 교감한 다음에 찍으면은 훨씬 더 좋은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인물사진 찍을 때 항상 피사체하고 교감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촬영하시면은 훨씬 자연스럽고 예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코로나 때문에 요즘엔 조금 힘들지만 풍경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는데, 풍경 사진과 여행 사진의 팁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